얘들아,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시험 보기 전에 유리함수분은 일단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함수분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많이들 까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갖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하이맥스에서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뒤에 쌤공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 해가지고 그거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플의 숙제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거 숙제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숙제 하셔야 되고요. 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마플로 숙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보다 숙제하면 좀 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마플에 보나마나 너희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1등급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 문제 해결하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몇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풀리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네.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제 급소라는 자리 있죠? 살짝 찔려도 아픈 자리, 뭐 이런 것들. 네. 자, 유리함수.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k꼴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유리함수는 두 종류가 있었어. 어떻게 두 종류가 있었냐면은 k가 양수인 경우에 요렇게 쌍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숫자로 여러분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치? 반비례 그래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K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게 되고요. 양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K 값이 음수이게 되면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y는 뭐 x분의 1, y는 x분의 5,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지긴 하는데, 자, 계속 작아지는데 어쨌든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이 되진 않아요. 자,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유리함수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에 닿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점근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빨간 그래프를 위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x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y축이에요. 근데 x축, y축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이 x축을 갖다가 y는 0, 이 x축을 x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x좌표가 0인 놈들 다 찍으니까 이렇게 돼요. y좌표가 0인 놈들 다 찍으니까 x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요 파란 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양수냐 k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바깥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1 한번 대입해봐. 1,1이야. 얘는 1,5.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은 더 바깥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이 점근선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자, 그 다음에 점근선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식을 갖다 변형시켜봐요. 여기 x 곱하기 y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a, b 여기를 잡건 간에 a, x, y가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넓이나 항상 넓이가 사각형, 직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됐나요? 넓이가 똑같아요. 자, 이걸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는 a분의 k, a 곱하기 b는 k,
A 곱하기 B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이럴 때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넓이가 항상 똑같게 됩니다. 이런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게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는요, 이 분수함수는 굉장히 강력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태양은 처음 듣자마자 여기가 그 높은 반이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일단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자, 대칭성이 있는데 어떤 대칭성이냐면은 첫 번째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 점근선의 교점, 정확하게는 점근선의 교점, 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요. 대칭성 첫 번째로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없습니다. 납치 보면 아시죠? 그 다음엔 y는 x,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 대칭성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은 우리가 괜찮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얘를 어떻게 해요? x방향으로 얼마만큼, y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키죠. 그래서 평행이동 시킵니다. 그래서 y는 식이 어떻게 돼요? x-p 더하기 q, 요런 꼴로 쓰여지게 돼요. 이걸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 놈은요, 원의 방정식이든지 포물선의 방정식이든지 아니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든지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좋은 형태. 자, 예를 들어서 P, Q 찍어주세요. P, Q 찍어주세요. 여기 점선의 교점이에요. P, Q예요. X는 P. 이 직선이 X는 P. X좌표가 P 놈들 다다다당 찍으면 이거가 돼. 얘는 Y는 Q. 두 개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은 먼저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K 값이 양수면 이런 식으로, 음수면 이쪽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어요. 얘네들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쭉 이동시킨 거죠. 자, 이제 대칭성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서 점근선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대칭성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P, Q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직선, 어떤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놈.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은 x-p, 요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돼요.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무조건 기울기 마이너스 1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x, y를 q를 이항시켜 줄게요. y-q는 x-p분의 k, x-p 곱하기 y-q는 일정하게 된다. 식이 벌써 어려워졌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찍어주잖아요. 여기서 찍어줄게요. 누구? A, B를 찍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각형 넓이나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각형 넓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x-p라는 게 어떤 거예요? a-p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바로 a-p가 a에서 p 빼주는 거, 이 길이가 a-p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식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이가 뭐가 돼요? y-b-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q가 돼가지고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직사각형 넓이를 똑같이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좀 이따 문제 보게 될 거야. 마플 쪽 문제를 보게 될 거야. 재미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x, y는 x-1, 5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은 x-1 곱하기 y-3은 항상 5를 만족시킨다. 이 얘기가 바로 이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진짜 포인트. 자, 그러면은, 자. 내용은 일단 출제 포인트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문제 보고 나서. 자, 여러분 하이매스 책에서요. 하이매스 책에서 책 어디 갔어? 저 책을 못 갖고 왔어요. 마플방 갖고 왔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9한계 나오고 대칭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나오는 게 일반형 나오죠. 일반형. 일반형이 나오게 돼요. 자,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런 꼴로 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림 그리기 참 나빠요. y는 2x-3 이런 식으로 생겨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참 그리기 나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2 이거 10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줬고 얼마예요? -5? 10 맞춰줬구나. 이제 일단 만들어주고 저지르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맞춰가지고 위식하고 똑같도록 뒤에 숫자 맞춰주고 있죠. 얘는요 x 플러스 1분의 이 부분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약분되고 2가 되고요. 이 부분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일단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림 그리려면 점수부터 먼저 표현해줘라.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그래서 저희 플러스 2. 마이너스 1,2 찍어줘요. 얘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음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된다? 2사분면 4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완성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꼴로 돼 있으면은 항상 그림 그리기가 나쁘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프 나오고 우리가 이걸로부터 10 구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10 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표준형을 이용해서 10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분모 통분해 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책에서 그래. 아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너무 쉬운 문제를 풀어주는 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걸로 써 있으면은 좋은 게 딱 하나 있었죠. 보면은 요놈의 역함수 fx가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놈의 역함수 구해주면은 굉장히 쉬웠어요. 얘하고 부호가 바뀌고요. 위치도 바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공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함수 구하는 걸 갖다가 이 공식 안 해왔다고 해서 주란 법은 없어요. 직접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해줘요?
x하고 y를 먼저 바꿔서 쓰세요. x하고 y 바꿔서 쓰면은 역함수 만들어주는 거지. 자, x 곱하기 cxy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양쪽에다가 cy 더하기 d를 양쪽에다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cx 마이너스 a y는 마이너스 dx 더하기 b.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면은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풀려요. 네. 문자식으로 돼 있어도 쉽게 풀려요. 그런데 역함수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은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꾸면서 모두 바꿔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근데 지금 오늘 청원 학생은 이번 학기에서도 학기 시험 끝난 지 꽤 됐는데 오늘 처음 나갔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계속 뭐 하는 거지? 저번 일요일날 시작했는데 아, 금요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 처음 나갈 수도 있겠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안 푼 상태에서 뒤에 문제를 풀기 좀 하고 좀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면은요. 자, 일단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문제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기 하이맥 다 풀었던 받은 학생들은요. 여기 163페이지, 164페이지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봐 줬고요. 혹은 마크에 있는 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유리함수 부분에 어디 있냐? 여기 있으니 유리함수 부분의 서술형 문제는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쉽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가요. 어려운 문제가 네. 800 저기 그 좀 재미난 문제들이 뭐 좀 찾아볼게요. 827번, 828번. 그 다음에 여기 830번은 여러분들 하이맥스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하나 또 있으니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난도로 되어 있는 문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836번. 내가 아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103번, 104번 문제가 거기 있는 문제하고 뭐 손색이 없을 거예요. 여기 100번 문제하고 여기 1등급 문제에 830번 문제하고 뭐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쌤북 문제를 갖다가 먼저 있으면 먼저 풀어와서 좋고요. 없는 사람은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앞에 내용 좀 참고를 해가지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우선 하이맥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로 거기 문 좀 받아줄래? 저기 하이맥스 쪽에서 이제 쌤꼭 문제 쪽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 일단 101번은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문제 또 뭐 있냐? 또 더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이거 질문을 안 했을까 하고 울지 말고요. 자, 병은 101번 질문이 나왔는데 다른 질문 없나요? 자, 얘는 101번은 이런 얘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건 뭐냐? fnx라고 하는 거는 합성함수를 갖다가 계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합성함수를 갖다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10번 하래요. 10번 하면 되지 뭐. 근데 10번 하려니까 아니 이거 가끔씩은요 2020번 하래요. 미친놈들이죠 이거. 근데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 그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규칙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규칙성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하세요. 놀랍게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규칙성이 발견될 때까지. 자, 해볼게요. 일단 f.fx 만들어 볼게요. 얘는 f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형태예요. 자, 어떻게 줘라? 여기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야. 얘가 뭔데? fx가 뭔데? 1 빼기 fx가 1 마이너스 x분의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거 1 마이너스 x분의 x.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뭐냐면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나만 해도. 자,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번분식이라고 하는데, 번분식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통분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것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1 마이너스 x를 분모에도 분자에도 1 마이너스 x를 뿅뿅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1 마이너스 x, 그리고 이놈하고 이놈 곱해지니까 분모 날아가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마이너스 x 서로 약분되고 얼마? x.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x분의 x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잘못된 거가 없죠? 네, 1 마이너스 x분의 x 1 마이너스 x 나오고요. 네, x. 자, 이제 x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됐나요? 됐어요? 얘를 갖다가 더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x 자리에다가 요놈을 또 집어넣으면 되죠. 1 빼기 1 마이너스 2x 분의 x 1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 곱해줘요. 누구? 1 마이너스 2x를 곱해줘요. 이렇게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1 마이너스 2x 빼기 어머 x. 얘는 뭐가 돼요? 어머 얘는 x. 얘는 뭐가 되지? 자, 두 번 했더니 뭐가 나왔어? 두 번 했더니 얘가 나왔어. 첫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했더니 이거, 세 번 했더니 이거. 눈치채셨어요? 눈치채셨어요? 눈치를 만약에 못 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보면은, 네 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면은, 정말 이거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해봐도 되죠? 그죠? 더 이상 안 해봐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런 걸로 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해 주면은 x 이렇게 해서 c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은 1, b 값은 0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됐나요? 규칙이 네 규칙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너희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멘사 테스트 받아본 사람 있니 혹시? 멘사 테스트요? 네. 멘사 테스트는요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형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도형 뭘까요? 도형 비가치가 도형. 여기 도형 뭐 들어가게?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규칙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뭐 심시험은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네. 모임은 나가보지 마시고요.
모임 나와봤자 좋은 거 없어요. 지들끼리 그냥 문제 내고요. 지들끼리 문제 풀고요. 퀴즈대로 문제 풀고 뭐 이래요. 네.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줘라? 이거 10원 좀 양반이에요. 202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좀 나오죠. 규칙은 발견할 때까지, 규칙 발견할 때까지 써봐라, 해봐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나요? 93번. 93번이요? 네. 자, 봅시다. 내용을 보자고요. 자, 지금 치역, 점근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이 형태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형태가 아니고 표준형의 형태로 고쳐야 돼요. 고쳐봅시다. y는 x-1분의 2 x-1 일단 만들어주고 저지르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 얼마? 3 더해주니까 20하고 이제 맞아 돌아가게 되죠. 일단 만들어주고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정리하게 되면 x-1분의 3 더하기 2. 굉장히 중요한 값이 요 k 값인데요. 3, 요 값인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 주자니. 근데 일반형에서는 아예 보이질 않아. 선생님 여기 이 계수 2. 아니 그 계수 2는 여기 정선의 그 y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해 놓고 봅시다. 유리함수는 반드시 뭐부터 해봐라? 전문선부터 먼저 표현해주고, 전문선 1, 2, 전문선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y 절편이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거하고 요렇게 돼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뭐 얘는 아래쪽 게 이제 일선면 안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으면 일선면 지나가고 이렇게 돼서요. 자, 봅시다. y 절편 정도는 체크해 주는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y 절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지나가요. 점근선에 점점 붙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됐나요? 자, 치역은 얼마다? y 값은 다 나오는데 나올 수 없는 값이 있어요. 누구? 점근선. y는 2라는 값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2하고 다른 거, 2보다 큰 값들, y 값이 2보다 큰 값들 다 나와요. 이 그래프에 있는 y좌표 찍어봐요. 다 나와요. 2보다 작은 놈들 다 나와요. 그런데 점근선 y는 2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x에다가 다른 숫자 다 넣어도 되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1은 넣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점역 치역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지. 맞고요. 점근선 방정식 x는 얘 왜 이러니? 너 정신 좀 차려. 틀렸죠. 점근선 방정식은 x는 1, y는 2 이렇게 됩니다. 이 3을 갖다가 저기 점근선 방정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평행이동한 것이다. 모양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모양에 대한 정보는 k 값이 가지고 있는데 모양에 대한 정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해가지고 가면은 요 놈이 x방향으로 1만큼, 이 놈은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조한사 됐어? 민규? 됐다고 해놓고서는 시험방 틀리면 좀 곤란합니다. 슬퍼져요? 마구마구 슬퍼.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겹치는데요. 자, 여기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기 100번 문제는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
m에 관한 식으로 써주게 되면요.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 y좌표가 얼마? 1. 즉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이거는요.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게 있으니 뭐다? 마이너스 1,1은 항상 지나게 됩니다. 왜요?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1 대입하면 m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식이 성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이 점을 찾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m의 값에 따라서 요런 놈도 될 수 있고 요런 놈도 될 수 있고 m의 값에 따라서 요런 놈도 될 수 있고 m의 값에 따라서 요런 놈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지나간다 해가지고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는 사실 평범한 문제들 풀으라고 그 소리 한 거 아니거든요. 1등급 문제 맞추라고 아까 그 얘기를 정리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풀 어디구나? 풀 유리한지. 평범한 얘기들 그냥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자, 몇 번째 많이 나오지? 맞지? 927번. 이씨. 자, 927번째로. 네. 927번 나옵니다. 자, 봅시다. 항상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리함수 쪽은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은요, 그림 문제예요. 우리 학원 노트가 왜 모는 노트로 되어 있는지. 그림 그래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자, 0하고 2 사이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 그려주겠어요? 못 그려주죠. x 플러스 1분의 저지르는 거지요. x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어머, 얘가 웬일이니?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림 그려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점근선부터 먼저 표현해 주라고요. 점근선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2 마이너스 1,2 먼저 완성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올라가? 이거 내가 자꾸 이렇게 선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길 바라는 나의 간절한 소망이 네. 자, 아무튼 점선 만들어 놨고요. K 값에 따라서요. K 값에 따라서 K 값이 만약에 2보다 크다 양수면은 그래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K 값이 2보다 큰 경우. 그래, 이 경우가 해볼게요. 0부터 2까지래요. 정역이.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은 0부터 2까지만 넣을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프 이렇게 돼요. 얘네만 나오는 거야. 이 노란 것만 나오는 거야. 다른 애들 못 나와. 넣어주는 값이 없어요. 자, 최대값이 1이라고요? 언제 최대값이 0 집어넣었을 때 1이군요. 0 집어넣었을 때 1이군요. K값이 1등. 0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수 있도록 K값을 정해봅시다. 20보다는 20이 편해요. 0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Y값은 얼마가 되나?
그 값이 1이 나오도록 K값 맞춰줘야지. 1 나오더라. X에 대해 0 집어넣으니까. 그럼 K값은 얼마? 1. 모순되죠? 됐나요? 모순되죠, 지금? 모순돼요. 그러니까 K값이 2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얼마? 0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서 최대값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K값은 1이어야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넌 아니야. 그럼 누군데? 그래프를 다시 완성해 봅시다. 1, 마이너스 1, 2. K값이 2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프 이쪽에 나타났지. 이렇게 나타나.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집어넣을 거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집어넣을 거야.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누구야?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최대값을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2 집어넣을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됐나요? 됐어요? 무조건 X값이 크다고 Y값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X값이 얼마? 2일 때의 최대값이 나와요. 그때에 1 지나간다. 2 집어넣어보자. K값이 2보다 작아야 돼요. Y값이 1 나오더라. X가 2일 때 4 X K 5 이쪽에서 보면은 3은 4 더하기 K K는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하네요. K가 이 경우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K가 2보다 작은 경우잖아. 얘가 음수인 경우잖아. 그죠? 근데 그 K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괜찮죠? 네,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K값 찾았어요. K값 찾았어요.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그래프는 식이 어떻게 생겼다?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 그래프예요. 자, 이제 언제 최소값이에요? 0 대입했을 때 최소값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0을 대입합시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따지는데 선생님 이 K값이 이거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요. 모양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따져보는 습관이 있죠. 이거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포인트예요. 이게 요즘에.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저렇게. 어떤 게 주어진 조건하고 서로 이제 그 모순 안 되고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채쓰는 얘기지. 자, 다음에 아주 재밌는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828번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이 식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4라는 식이에요. 자, 그래프를 확대해 볼게요. 크게. 자, 그래프를 크게 확대해 봤어요. A하고 C하고 B하고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넓이가 누가 제일 크냐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얘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여기에 좌표가 2고요. 여기 좌표는 4예요. 자, 요 놈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좌표를 A, 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 길이는 바로 뭔가요? X 길이는 A에서 2 빼준 거. 요 길이는 A-2고요. 요 길이는 4 빼준 거, B 4 빼준 거, B-4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B는 A-2분의 2 더하기 4 B-4하고 곱하기 A-2는 항상 얼마다? 2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P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 C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은 넓이가 누구냐? A점 잡으면 점근선까지의 요 길이.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노란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파란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파란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파란 부분. 똑같아요. 똑같이 점이. 응? 파란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니 A에다가 요 부분 더 포함돼야 되잖아. 그죠? A에다가 요 부분 더 포함돼야지 C가 돼요. 그러니까 C가 제일 큰 거고요. A에다가 동일하게 네모 해준 거하고 B에다가 동일하게 네모만큼 해준 거하고 같으니까 A하고 B는 넓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아 이해되니? 이해하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점을 내가 어디로 잡든지 이 빨간 부분의 넓이하고 어디로 잡든지 이 파란 부분의 넓이하고 항상 노란 부분의 넓이하고 항상 넓이가 같더라. 왜?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B는 A분의 K, A 곱하기 B는 K가 된다 이거지.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점근선 밖으로 옮겨갔어요. 점근선까지 수설 발레를 했잖아. 그래서 요 거리가 뭐가 돼요? 2니까 A-2. 요 좌표 X좌표가 A니까 A-2. 점근선까지 거리 B-4. 그래서 곱이 항상 어떻게 돼요? 2예요. 넓이 항상 2예요. C 넓이 얼마냐고요? 2예요. C 넓이. 잊지 말고 A 더하기 네모도 넓이 2고요. B 더하기 넓이 얘도 2예요. 여기도 이제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게 아까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돼요. 근데 선이 끊어져 있어요. 얘는 선이 위에 거 그린 거라면 2부터 3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끊어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제 M의 값에 따라서 막 움직여 보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풀어드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학생이 여기 문제를 가지고 이 단어는 아니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이러는데 이 한자 어떻게 읽어? 이 한자 어떻게 읽니? 네. 그걸로 질문했어. 최고 난도 이렇게 써있어요. 네. 최고 난도라고 써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너무 크다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조건은 좀 내용 알기 쉬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기기는 그래프 여기가 -2 여기가 2 있으면은 이 범위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겼지. x제곱 더하기 2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끝에서 2에서 얼마? 6 여기서 2 참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나번이 뭐냐 이거지. 나번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주기함수의 표현이에요. 주기함수 주기가 여기서는 4입니다. 자 0일 때 함수의 값하고 4일 때 함수의 값 똑같고 1일 때 함수의 값하고 5일 때 함수의 값하고 똑같고 주기가 4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 폭이 4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이후로는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놈이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함수 값하고 4일 때 함수의 값이 똑같고요. 1일 때 함수의 값하고 5일 때 함수의 값이 똑같고요. 얘를 집어넣어봐요. 2일 때 함수의 값하고 6일 때 함수의 값이 똑같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기함수 표현이에요. 주기함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주기함수 표현이에요. 모르면 대안 못 가. 대신도 망치는 거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fx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자고. fx는 2가 있고요. 여기 6이 있고요. 그래프가 요렇게 똑같은 게 무수히 그냥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 주기가 4만큼씩 주기가 4만큼씩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식을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됐어요? 네. 많이 해봤잖아, 얘들. 복붙 그죠? 그런데 그래프를 또 못 그리겠네, 이 새끼 이거. 왜? A 값이 뭔지 몰라서.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주려면은 우리는 식변형을 해줘야 돼. x 플러스 2. 일단 만들어줘. 일단. 됐어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a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 점근선은 똑같고요. a 값에 따라서 y는 a 해가지고 a 값이 음수면은 이쪽에 나타나고요. a 값이 양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a 값이 음수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고요? 일단 우리가 a 값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보자. a 값이 여기 6이니까 6인 경우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값이 6이야. 점근선 이렇게 생겼어. 자, a 값이 6인 경우. a 값이 6이야. 양수 됐어요? 저놈은 a 값이 6이니까 이 k 값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점점 계속해서 이 선에 닿진 않아요. 계속해서 무한히 가까워지만 해요. 계속 만나죠? 됐나요? 무한히 많이 이런 얘기구나. A가 6일 때 무한히 많이 만나요. 얘를 그래프를 A 값을 낮춰봤어요. 얼마로요? 5로요. 됐나요? A 값이 5로 낮춰져도 A 값을 5로 낮춰볼게요. 자, 여기 점근선을 갖다가 좀 낮춰볼게요. 점근선 이렇게 A 값을 낮춰볼게요. 점근선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됐나요? 그래프 계속 그려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나죠? 계속 만나죠? 됐어요? 5여도 되고요. 4여도 돼요. 어머! 그러다가 더 내려서 A 값이 얼마? 2가 되면요. A 값이 2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래프가? 어머! 이쪽에서 안 만나네. 여기서 2에서 딱 해가지고 안 만나요. 안 만나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계속 만나죠. A 값이 2여도 돼요. 그래서 A 값이 6인 경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만나요. A 값이 더 내려오면요. A 값이 1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1로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 만나는 게 없고 이쪽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해서 갈고 어떻게 돼요? 몇 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만나요. 더 내려와야 돼요. 됐나요? 선생님 왜 그러는데 A값이 음수면요. 그렇지. A값이 음수면 그래 A값이 음수면은 이씨 A값이 음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A값이 음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 점근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생겼어요. A값이 음수면은 양수여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이쪽에서는 안 만나고 이쪽에서는 만나다가 더 이상 못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양상에 따라서 몇 개를 해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됐나요?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점근선이죠. 맞죠? 점근선 맞죠? 한없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그 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에 닿지는 않는다. 민규가 정말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 실력이 계속 늘어나요. 네가 아무리 늘어나봐야 선생님의 실력을 넘어서지 못하겠지. 선생님 실력이 하루씩 스푼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실력을 넘어서지 못해요. 선생님 청출어람이 있잖아요. 무슨 청출어람이야 여기서. 자, 서연이가 체격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먹겠어. 열심히 먹어요. 몸무게가 점점 80kg, 90kg 계속 찌웁니다. 그래봤자 선생님의 무게를 넘어서지 못하겠죠. 네.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요. 자, 몇 가지 문제만 뭐 난이도가 사실은 이 정도 난이도면은 상당히 높은 난이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난이도이긴 한데 뭐 마플이 옛날보다 저기 재작년이나 이럴 때보다 난이도가 좀 낮춰졌어. 그렇지. 옛날엔 뭐 극악의 난이도 자랑하는 문제들도 있고 했는데요. 뭐 풀만합니다. 내신으로 그냥 풀면 내신으로 내가 충분히 잘 풀만해요. 자, 여기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 물론 선생님 이거 도저히 이건 잘 안 되겠는데요 하는 사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면 되고요.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있던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자, 이 책은 어쨌든 1등급까지는 어쨌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책까지 프리미엄해가지고 대신 문제 수가 좀 적죠. 그게 좀 문제예요. 문제 수준은 어쨌든 기본 문제부터 비롯해가지고 보낼 수는 있어요. 자, 뭐 레벨업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문제 푸는 경험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 과제물은요 마프는 필요 없고요. 하이매스 보니까 아까 경원이 보니까 중간중간 여기 전에 풀었던 사람들 이거 다시 다 풀어주세요. 알겠니? 잘 안 되는 거 전에 문제 한 반 정도 같은 내가 풀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면은 1시간 35분짜리 동영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반 정도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보면서 같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방으로 옮겨서 레벨업.